네, 수고하겠습니다. 실효성 확보수단 27페이지 보기 전에 소송요건 제도를 왜 만들어놨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 사안에서 갑이 지으려는 건물이 롯데 호텔, 롯데 100층짜리다. 그러면 이 주변에 주민 을 등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이 층수가 낮으면 1조 조망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는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열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취소를 제기해 왔다 쳐요. 그럼 10,000명이 원고 적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죠. 근데 법관들은 숫자가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어느 시험을 합격해야지 법관이 될 수 있죠? 어느 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시험. 옛날에는 사법고시, 지금은 변호사 시험. 그래서 지금은 변시를 합격해야, 그런데 2,000명 합격시킨다고 하면 그 중에 통상 한 10% 내지 20%는 판사. 옛날에 사시로 한다면 한 40%까지, 30%까지는 변호사. 여기 1,000명이라고 한다면 20%인 200명까지는 판사. 30%, 100명, 나머지 100명은 검사. 기타 700명은 뭐 하는 거죠? 변호사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판사 숫자가 적단 말이야. 전국에 이 판사로 임용된 사람들이 전국의 지방법원에 퍼져야 되죠. 전국 사건을 다 담당하려면. 근데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건물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낮죠. 선진국이 점점 될수록 높은 건물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1조 조망권 침해받는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판사 1인당 담당해야 되는 사건 수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죠.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사안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는 자동차가 별로 없죠. 음주자도 걸리지도 않아. 술 처먹고도 막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런 거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음주자가 많이 걸리잖아요. 차가 늘어났으니까.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법원에서 담당해야 되는, 즉 법관이 담당해야 되는 사건 수는 계속해서 증대한단 말이야. 예컨대 한 달에 100건을 처리하다가 한 달에 1000건을 처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법관 C야. 연봉은 한 2억 줘.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벌어. 100건 처리하다가 1000건 처리하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지. 짜증난단 말이야. 밤새도록 해도 안 돼. 응? 법관은 주로 기록을 다 읽어봐야 된단 말이야. 그 기록 이따만큼 돼. 또 이따만큼 돼. 죽고 싶단 말이야.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관이 담당해야 되는 사건 수를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되죠. 예컨대 200개가 적당하다라고 이게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1차 시험인 소송 요건에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불충족했을 때 각하 판결을 해서 탈락을 시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네가 제기한 소는 소권을 남용한 거다. 남소다. 그러니까 원고적 기회가 없다거나 대상적 기회가 없다거나 소송 요건을 불충족한 것은 남소라고 판단해서 소송 요건 불충족이니까 각하 판결을 하는 거예요. 각하 판결을 하면 본안 심리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원고의 목적은 소송 요건 통과해서 본안 심리에서 무슨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겠어요? 인용 판결을 받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본안 심리 못 가게 잘라버리는 거라고, 소송 요건에서. 왜? 법관 수는 한정돼 있는데 사건은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자르는 거예요? 소송 요건을 불충족한 자는 남소라서 각하 판결하는 방법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소송 요건 제도의 취지야. 남소 방식.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본안 심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안 심리. 그럼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는 남소라는 얘기예요? 남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남소가 아니란 얘기예요. 제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말이야. 즉 적법한 소송이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만 본안 심리를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건 수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본안 심리의 범위를 좁혀주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법원에 부담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게 사법부의 부담 감소야. 사법부의 부담이 감소하니까 판결 빨리 해요, 늦게 해요? 빨리 하죠. 이게 신속한 권리 구조예요. 이게 소송요건 제도의 취지야. 소송요건 제도의 취지가 뭐냐면 남소 방지에 의한 사법부의 부담 감소, 신속한 권익 구제. 이게 짝꿍이야. 다 같은 말이야. 그거는 소송요건 아까 6페이지 5분의 1점의 1번 소송요건 심리 메뉴에 5분의 1 지점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 소익 등 옆에다가 취지 이렇게 써요. 취지 아라비아 숫자 1번 맨 위에 1번 옆에다가 뭐라고요? 취지 이렇게 하고 남소 방지. 그다음에 뭐죠? 사법부의 부담 감소. 그다음에 뭐예요? 신속한 권리 구제. 그게 써놓으시라고. 외우셔야 돼. 소송요건 제도의 취지가 뭐라고요? 남소 방지, 사법부의 부담 감소, 신속한 권리 구제 또는 권익 구제. 제가 외우라는 거는 형광펜으로 딱 쳐놔야 돼. 다시 27페이지로 가서 27페이지. 나중에 기본서에도 다 표시하게 될 건데 미리 해놓으면 기본서 볼 때 훨씬 편하다 이 말이에요. (27페이지에) 두 번째 조문 박스 보죠. 79조 건축법. 제목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위반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겠어? 무허가 건축물이나 허가를 받았는데 잘못된 허가를 받은 건축물. 그래서 1항에 보면 허가권자 강남구청장은 건축물이 이 법, 즉 건축법 등 또는 이 법에 따른 처분 등에 위반되면, 건축법 등에 위반되면 철근 빵개인데 허가받고 건물을 짓거나 무허가로 건물을 지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 법에 따른 허가 받은 거를 잘못 내줬으니까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공사 중이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거나, 공사가 완료됐으면 네 번째 줄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게 실효성 확보 수단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존박스 밑에 두꺼운 곳이 뭐라고 돼 있어요? 허가죠. 아까 허가가 행정행위잖아. 갑이 받았던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처음부터 잘못 나와서 없애는 게 취소야, 취소. 근데 허가는 제대로 나오는데 나중에 법 위반했다. 뭐 소방법 등을 위반했다. 그걸 없애는 게 철회야, 철회.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명령 보이시죠? 시정명령. 그 얘가 철거명령 등이란 말이에요. 공사중지명령, 철거명령.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관할사업에 제한도 있는데 넘어가고 28페이지 두 번째 조문 박스 3분의 2 지점 85조. 갑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허가 건축물은 무너질 우려가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러면 철거해야 돼. 철거하라고 갑에게 명령을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대신 철거하는 게 대집행법이야. 그래서 두 번째 조문 박스에 행정 대집행법 적용을 하는데 특례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넘겨보시고 29페이지 개별 행정법은 맨 마지막에 갑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으면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 그래서 처벌하는 벌칙을 둔다. 벌칙. 맨 위에 제10장 벌칙 보이세요? 벌칙. 그 옆에다가 행정벌 이렇게 써놓으세요. 행정벌. 행정벌은 크게 그 밑에 줄에 참고 전과자를 만드는 게 행정형벌이야. 행정형벌. 행정형벌이 세단 말이야. 징역, 벌금 등을 형사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이름이 과태료예요. 과태료. 행정질서벌은 과태료, 돈 부과하는 건데 전과자는 안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약하니까 맨 마지막에 둔다고.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조문 박스에 110조 벌칙 있죠.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요건. 법은 항상 요건과 그 다음 효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이 뭐죠? 깜빵 가둬놓고 일 시키는 거지.
가둬놓기만 하는 건 혹시 뭐라고 해요? 금고인데 30일 이상짜리가 금고야. 30일 미만짜리는 구류라고 그래요. 구류. 금고가 가둬놓기만 하는 거. 징역은 가둬놓고 일시키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형벌이야, 형벌. 형벌은 혹시 어느 법원에서 부과하겠어요? 형사법원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형사법원에서 갑이 1호에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에 위반해서 건축했다. 그러면 이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 위반했으면 경찰이 검찰한테 보내. 그걸 송치라고 그래요. 송치. 그럼 검사가 형사법원에 일르는 거야. 얘 유죄예요. 이렇게 일른단 말이야. 그걸 기소라고 그래. 기소. 공소제기. 그러면 갑은 검사가 형사법원에서 원고 역할을 하고 갑이 피고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근데 피고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피고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고인 갑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검사는 유죄라고 주장하는 건데 만약에 건축법 위반 행위를 했으면 유죄로서 징역을 부과한다. 이해가시겠어요? 형사법원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존박스 113조 제목이 뭐죠? 과태료. 이건 전과자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1항에 다음과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요건 효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밑에 2호 건축 허가 받았으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죠? 이런 거는 과태료를 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과태료가 차 운전할 때 속도 위반이라든가 차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또는 범칙금이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는 사망해 보시면 누가 부과하냐면 형사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행정청이 부과, 징수하는 거예요. 다시 개별 행정법은 맨 마지막에 벌칙을 둬요. 벌칙. 전과자 만든 걸 뭐라고 그래? 행정형벌이라고 해. 행정형벌. 행정형벌. 행정법 위반했으니 형벌을 부과한다. 행정형벌. 우리가 익숙한 형벌은 살인죄, 절도죄 이런 거죠. 그건 일반 형벌이야. 일반 형벌. 일반 형법상의 형벌. 이건 행정법, 특별법상의 형벌이라고. 전과자 안 만드는 거 뭐예요? 실서벌 과태료. 그래서 너 법 위반하면 형벌이나 과태료 부과되니까 법 위반하지 마라. 이런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10장 벌칙 아까 행정벌 써놨죠? 행정벌. 그 옆에다가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맨 위에 첫 번째 줄 제10장 벌칙.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맨 위에 첫 번째 줄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어디에다 쓰고 있는 거야? 제10장 벌칙 첫 번째 줄 그 옆에다가 아까 행정벌이라고 썼잖아요. 그 옆에다가 과거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과거에 잘못을 했으니까 제재를 가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27페이지로 다시 와서 79조 아까 철거 명령 등을 하게 되잖아요. 79조 옆에다가 과거의 반대말이 뭐죠? 미래. 불법 건축물을 지었으면 놔두면 안 되잖아요. 무너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신 철거한다 이 말이야. 철거 명령을 날리고. 그래서 그거는 미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미래 79조 옆에다가 미래 실효성 확보 수단.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실효성 확보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무화건축물을 지었다. 그럼 32페이지에 대신 철거하는 법을 두게 된단 말이에요. 32페이지에 대신 철거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이야.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3조에 보시면 3조 1항 대집행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야, 너 4월 말까지 철거해.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서 계고하는데 계고의 밑줄 계고 계의 동그라미. 그래서 먼저 갑한테 철거 명령을 날린 다음에 철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고장을 송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계고를 받고 4월 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남구청장은 대집행 영장으로서
대집행 시기 또는 비용 계산에 의한 견적. 너 당신 건물 6층 건물 철거하는데 1,000만 원 들어갈 거야 라고 의무적에 통지해야 돼. 통의 동그라미, 통의 동그라미, 통지 밑줄. 4조. 대집행 철거하러 갈 때는 집행 책임자가 증표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 4조 옆에다가는 실행 이렇게 써놨어요. 실행. 실의 동그라미. 그래서 철거가 다 끝나면 제5조에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라고 비용 납부 명해야 된단 말이야. 비용 납부 명령서. 비의 동그라미. 그래서 대신 철거하는 절차가 개통실비예요. 두 문자로. 개통실비. 그 뒤에 적어놨어요. 33페이지. 33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대집행 절차가 두 문자가 뭐예요? 개통실비. 개통실비. 개가 뭐야? 양가로 가번에 개고. 양가로 나번에 통이 뭐예요? 영장에 의한 통지. 통. 양가로 다번에 실행. 양가로 라번에 비용 납부 명령.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갑이 무건축물을 세우면 먼저 건축법에 근거해서 철거 명령을 날려요. 2월 1일 날. 근데 철거를 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하는 절차를 정한 법이 대집행법이야. 그 대집행법에 따르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개통실비, 개고, 통지, 실행, 비용 납부 명령. 그래서 이제 갑이 지은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시켜 버리고 당신이 돈 내야 되는데 안 냈으니까 돈 내.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철거한 것이 돼요? 갑이 철거한 것이 되죠. 원래 갑이 철거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무너질 만한 그런 건축물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야. 이해 가요? 하나는 더 알아놓을게 편해요. 자, 4번에 세금부가 있는데 갑이 세금을 안 내. 아까 소득세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부과했는데 4월 말까지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부가 했는데 세금을 안 내면 국가 재정이 확보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4번의 강제징수인데 국세징수법의 절차예요. 양가로 1번에 독촉장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5월 1일 날에. 독촉한단 말이에요. 1,000만 원 내세요. 5월 말까지. 그래도 안 내면 양가로 2번에 체납 절차를 진행해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양가로 2번에 연체했을 때 납부하게 하는 절차라 이 말이에요. 그때 체납 절차가 양가로 가번에 압류. 양가로 나번에 공매. 압매. 동그라미. 청산은 제가 안 써놨어요. 청산. 양가로 다번에 청산. 그래서 갑의 재산에 빨간 딱지 붙이는 게 압류예요. 압류한 다음에 갑의 재산을 팔아. 경매에 붙이는 게 공매야. 그럼 경매 최고 낙찰자 써낸 사람한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컨대 1,000만 원 체납했는데 갑의 재산 귀중한 귀금속을 팔았다. 1억이 들어왔다. 그걸로 빚잔치 하는 게 청산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4번 제목 강제징수 관련 국제징수법의 가로 안에 보면 독촉 안매청 이렇게 써놨죠? 독안매청이에요. 뭐라고? 독안매청. 4번 제목에 독안매청. 압이 뭐예요? 압류. 매는 공매. 청은 청산. 이런 정도는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거 보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속았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개구라한테. 좀 과했나요? 그러니까 4번까지가 미래의 실효성 확보선이고 5번의 제목이 뭐죠? 행정벌. 아까 봤지만 양가로 1번에 전과자 만드는 게 뭐예요? 행정형벌이죠? 전과자 안 만든 거 양가로 2번이 뭐예요? 질서벌의 이름이 뭐죠? 과태료란 말이에요. 맨날 들었잖아, 과태료.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래. 법을 자꾸 위반해야 과태료도 두드려 맞고 그러지. 제가 가끔 오버하는 건 농담이야. 뭐 저런 작자가 다 있어. 그래서 얼마나 제가 법을 잘 지킨 사람인데.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된 거냐면 갑이 허가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은 6층 건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다. 무허가 건물을. 강남구청에서 보니까 무허가 건물을 지었어요. 강남구청에 공무원 A가 조사한 다음에 강남구청장의 이름으로 갑에게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걸 철거하라는 철거 명령, 아까 시정 조치 있었죠? 철거 명령을 날린단 말이야. 2월 1일 날. 2월 말까지 철거하세요라고 철거 의무를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은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갑은 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겠어요? 뭐 건물이라고 주장하겠어요? 이거 허가받은 건물이야. 잘못된 건물 아니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철거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철거 명령은 갑에게 수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침익적 처분이잖아. 그럼 위법한 면허 취소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이제 갑이 구제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의무를 없애는 게 취소송이죠.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손해죠, 손해. 구조는 똑같죠. 그건 무슨 소송 제기해? 국가배상소송 제기하는 거죠. 구조는 똑같아. 여기 취소송 갔을 때 소송 요건 처음에 대상 적격 무엇에 해당해야 돼요? 처분에 해당해야 돼요. 무엇이? 철거 명령이. 지금 원고 갑이 취소시켜 달라는 대상은 철거 명령이잖아요. 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처분에 해당해야 되고, 아까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가 처분에 해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은 철거 명령이 처분에 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법상의 용어는 철거 명령이지만 갑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의무. 아까 행정이 2개 배웠어. 2개. 의무 부과하는 거는 뭐라고 부르죠? 하명. 그래서 여기서는 한 줄짜리 쓰는 거야. 사안의 철거 명령은 상대방 갑에게 의무를 부과한 하명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끝.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대법원에서 전 기간이 있어. 기간은 이제 안 알려드렸는데 이 철거 명령이 갑한테 송달이 되면 이게 안날이에요. 안날. 내 건물이 철거되는 거 알았어. 알았으면 행정소송법 2조 1항에 따라서 90일 내에 소송을 제기돼. 그게 기간이야. 90일. 90일이면 3달이죠. 3달. 그건 나중에 다 배워. 3달인데 여기다 3 더하면 언제까지 취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5월 1일까지 제기해야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월 1일 날 제기했으면 기간 요건 충족이 되는 것이고 5월 2일 날 제기했으면 기간 요건 불충족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5월 2일이 돼서 취소송 제기해봤자 기간 요건 불충족으로 각각 판결을 받으면 이 철거 명령을 취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지금 5월 10일이란 말이야. 그럼 철거 명령에 대해서 취소송 가봤자 각각 판결이야.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이어진단 말이야. 그 이어지는 절차가 대신 철거하는 게 행정 대집행법상의 절차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두 문자가 어떻게 되죠? 개통실비가 이어져. 개통실비. 그래서 개고는 이제 4월 1일 날 날라왔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 날라와서 4월 말까지 철거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럼 개고 받았으면 개고장에 이어서 통지가 오고 통지가 온 다음에 갑이 철거하지 않으면 강남구에서 대신 철거하는 거죠. 실행행위가. 그럼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을까 1,000만 원 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고 단계에서 갑의 건물은 철거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개고에 대해서 취소송을 가야 된다고. 취소송 가면 대상적격 개고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이걸 또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겠어요? 왜냐하면 행정대집행법도 행정법이고 행정대집행법이라는 행정법을 집행한 게 개고니까 이게 행정작용이란 말이야. 이 개고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90일이 또 지났어. 4월 1일이면 90일이면 3 더하면 7월 1일까지인데 7월 지금 10일이란 말이야. 그럼 개고 처분에 대해서 소송가보자 각하죠, 각하. 개고는 못 다툰단 말이야. 그럼 뭘 다퉈야 돼? 6월 1일 날 통지가 있었으면 이건 90일 내잖아요. 그럼 통지에 대해서 취소송을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기간이 지났으면 실행행위에 대해서 취소송을 가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기간이 지났으면 비용납부 명령에 대해서 취소송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이 처분인지 여부가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야. 이해가시겠어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33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맨 위에 양가로 가번의 개고 처분이다 다설 판례, 양가로 나번의 통지 처분이다 다설 판례, 양가로 다번의 대집행 실행
처분 개념 논쟁이 있다. 양가로 나오는 비용 납부 명령 하명이므로 처분이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판례가 나올 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확보상 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개통실비. 세금 안 내면 강제징수 절차는 독안매청. 자꾸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판례를 볼 때 빨리빨리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기본이에요, 기본. 감 잡으셨어? 실효성 확보상까지 봤으면 이제 행정법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개별 행정법들을. 자, 행정법 교과서를 보면 총론이라는 게 있어. 총론의 반대말이 뭐죠? 1차 배우신 분. 1차. 총론의 반대말이 뭐야? 각칙. 민법 총칙의 반대말이 민법 각칙이죠. 각칙. 민법 각칙이 크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각칙이 뭐가 있죠? 그게 채권법이잖아. 채권법. 이해가시겠어? 하여튼 총론, 총칙, 각칙이야. 행정법 강론. 행정법 강론이 뭐냐? 개별 행정법이에요. 개별 행정법. 총론은 뭐냐? 개별 행정법에서 공통된 사항을 몰아서 여기다 써주는 거야. 이론적으로. 그럼 강론은 크게 침익적 행정 영역과 학자들이 나눠요. 침익적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수익적 행정 영역. 침익적 행정 영역의 대표 행정 영역이 조세 행정이야. 조세가 뭐야? 세금 걷는 거잖아요. 세금. 그럼 조세 행정과 관련해서 세금은 크게 국가에 들어가는 세금은 국세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한다. 소득세 계통은 다 국세야. 소득세. 개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직장 다니고 소득을 100만 원을 벌었어. 소득세 내야 되죠? 무슨 소득세야? 그게 근로소득세야. 개인의 경우. 단체, 삼성전자가 돈을 벌었어. 1조를 벌었어. 뭘 내야 되죠? 소득세를 내야 돼. 삼성전자는 단체인 법인이야. 법인이니까 법인세를 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아까 자산의 유상양도로 1억에 사서 2억에 팔아서 1억 차익이 났어. 그 세금의 이름은 뭐죠? 그 양도소득세야. Understand? 이거 다 어느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소득세 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소득세 법에서. 아까 소득세법 봤죠? 소득세 법률을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개별 내용들은 대통령이 만드는 게 뭐예요? 시행령. 그 다음에 총리, 그리고 소득 세금과 관련된 장관은 누구겠어? 세금이 뭐야? 세입과 세출이야. 세입과 세출을 합쳐서 뭐라고 해요? 국가 재정이라고 하죠. 재정. 국가 재정. 피스칼. 국가 재정이잖아. 세입, 세금을 걷어들인 거. 세출, 세금을 쓰는 거. 세입과 세출 합쳐서 재정이라고 하잖아. 재정. 재정 정책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피스칼 팔러시? 영어로 해야 돼? 하여튼 제가 묻고 싶은 건 세금과 관련된 장관이 누구냐고. 그렇지.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잖아. 재정부 장관.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만드는 게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겠죠. 이해가? 그럼 소득세 법령에 근거해서 아까 갑한테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법인세 1억 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 행정법을 집행한 거잖아. 무슨 행정법을 집행한 거죠? 소득세법을 집행한 거잖아. understand? 근데 그게 근로소득세 100만 원이든 법인세 1억 원이든 양도소득세 1,000만 원이든 전부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죠.
그럼 학자들이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하명이라고. 이 실정개별법상의 용어는 근로소득세 부과, 법인세 부과, 여기 양도세 부과라고 하지만 학문상의 용어는 다 하명이란 말이야. 하명. 그래서 이거를 공통된 걸 뽑아서 여기다 쓰는 거지. 여기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행정행위가 있는데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그거를 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를 하명이라고 부르기로 하자라고 전문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어? 대표적인 게 조세행정이고 또 대표적인 침입적 행정이 경찰행정이에요. 경찰행정이면 원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았죠. 옛날에 시위가 많았으니까 그럴 때는 막 불신검문하고 이러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야. 그에 따라서 저를 불신검문하고 저를 파출소에 동행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한 경찰행정은 아까 도로교통이야. 도로교통.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는 자유야, 자유. 그죠? 근데 술 처먹고 운전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하거나 미숙한 자가 운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사고가 나. 사고 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이 죽거나 다치죠. 그럼 그걸 막아야 될 제도가 필요하죠. 그럼 이제 제도, 즉 규제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국회에서. 맨 처음에 자격이 있는 자만 운전을 하세요 라고 운전면허 제도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운전면허 이러한 사람이 딸 수 있습니다 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마치 건축 허가 받은 사람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야.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는 운전면허지만 얘는 학문상 개념은 허가야, 허가. 필기시험, 실기시험 합격한 사람만, 철근 4개 요건을 갖춘 사람만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할 수 있는 본래의 자유가 회복되는 대인적 허가라고 해요. 허가. 이거는 건물에 대한 허가니까 대물적 허가라고 한다. 감 왔어요? 그럼 갑은 운전면허가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불복해요? 안 나올 때. 그게 거부처분이야.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부작이야, 부작. 그럼 거부는 취소성,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행성을 제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위법하다면. 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데, 자, 운전면허 처음에 발급할 때 원래 18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갑이 형 사진 써가지고 15세인데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어. 이해하시겠어? 그럼 운전면허 잘 나온 거지, 잘못 나온 거예요? 잘못 나온 거지. 잘못 나왔으면 이걸 없애버린 게 면허 취소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허가가 처음에 발급될 때 성립 당시에 잘못 나, 성립 당시에 하자라고 해요. 성립 당시에 하자. 하자가 있으면 없애버리는 게 취소라는 개념이에요. 취소. 근데 운전면허는 제대로 나왔는데 0.08 이상 술 처먹은 게 걸렸어. 그 면허 취소 대상이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운전면허 제대로 나오는데 사후적 법 위반 사유, 위반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없애는 걸 철회라고 해요. 철회. 용어는 둘 다,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둘 다 면허 취소지만 위에 거는 취소, 밑에 거는 철회. 이게 학문적 개념이에요. 이것도 행정행위의 일종이에요. 그 면허 취소는 갑에게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침익적이죠? 근데 이게 위법하다면 취소를 갈 거 아니야. 제가 어제 사례 들어드린 건 요거잖아요, 요거. 취소 가면 이 면허 취소나 철회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대상적격, 충족 여부를 쓰게 된다. 그럼 얘는 취소라서 처분에 해당하고 얘는 철회라서 처분에 해당한다. 간단히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건축허가 취소 철회처럼 면허 취소 철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장래, 미래의 실효성 확보수단. 이해가시겠어? 그 다음에 개별 도로교통법 맨 마지막에는 벌칙이 있단 벌칙. 전과자 만든 게 뭐라고 했었죠? 행정형벌. 쓰지 마. 징역 벌금 등을 부과하는 거. 전과자 안 만든 건 뭐죠? 행정질서벌. 이름이 뭐예요? 과태료. 여기는 징역 벌금 등. 이해가시겠어? 그래서 우리가 통상 보는 게 과태료죠, 과태료. 속도 위반, 그 다음에 중앙 주차 위반, 이런 게 다 과태료야. 어느 법에 근거해서? 도로교통법에 근거해서. 그런 거 위반하면 이거 부과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너 과거에 잘못을 범했으니까 처벌할 거야. 그래서 얘는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란 말이에요. 제재. 크게 미래를 향한 실효성 확보수단. 그다음에 과거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로 이렇게 마련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개별 행정법을 만드는 구조예요. 구조. 그다음에 이런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면허 이런 걸 발급받아야 되잖아. 규제란 말이에요. 규제. 행정 규제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행정 규제야. 면허증이 없어도 원래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고. 근데 허가 제도가 들어오면 면허증을 따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편해 불편해? 불편하단 말이야. 아예 안 따고 막 운전하고 다니기 좋잖아. 이게 다 행정 규제야. 우리 일상 용어로는. 면허 취소, 철회 이런 거 다 행정 규제야. 이해 가시겠어? 근데 행정법적 용어로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개별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이란 말이야. 행정작용. 운전면허증 발급, 허가, 행정작용. 여기 면허증 잘못 발령됐으면 없애는 게 취소라는 행정작용. 사후적 법 위반으로 없애는 게 철회라는 행정작용. 면허 정지도 행정작용. 얼마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이 행정작용의 대표 선수가 이런 면허 취소, 면허 철회, 운전면허 발급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것들의 공통된 걸 모아서 앞에다가 여기다 딱 써놓는단 말이야.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뭐라고 하자?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하자. 허가. 건축법상의 허가.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금지를 해제해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하자. 대표적인 예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알려드린 게 운전면허 발급. 도로교통법상의 용어는 운전면허 발급이지만 얘는 허가야, 허가. 좀 이해 가요? 이런 법들은 개별법이라고 해요, 개별법. 여기다 하나 더 넣어서 개별 실정법이라고. 실제 정해져 있는 법. 다시. 행정법은 통일된 법이에요, 개별법이에요? 개별법 보여줬잖아. 행정 영역별로. 침입적 행정, 수익적 행정. 여기 침입적 행정 영역만 들어드린 거예요. Understand? 그럼 행정 영역별로 행정법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각 부, 장관별로 행정이 행해지잖아요. 아까 세금 관련된 장관이 누구야? 기재부 장관. 그 사람은 뭘 집행하죠? 어느 법을 집행하지? 세법을 집행하는 거죠? 세법, 소득세법 이런 걸 집행하는 장관이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럼 그 사람 밑에 쭉 기재부 장관 밑에 세금과 관련된 제일 짱이 누구야? 국세와 관련된 제일 짱. 국세청장이야. 국세청장.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정부의 대통령, 총리, 각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이면 기재부 장관 밑에 세금과 관련된 장관이 있을 거예요.
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구야? 국세청장이라고. 국세청장. 그럼 서울시에 세금 관련된 장관은 누구예요? 서울시 국세청장. 경기도는? 경기도 국세청장. 이해가시겠어? 강남구는? 강남구 국세청장이야? 세무서장이야? 세무서장.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찰은 알려드렸지. 경찰. 도로 운전면허 취소, 발급 이런 거 관련된 장관은 누구예요?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에 있는 경찰의 짱이 누구야?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러니까 각 부가 있으면 그 부에서 좀 독립된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행안부의 독립된 기관, 경찰은 좀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세금 관련해서도 좀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청이나 처 이런 걸 둔단 말이에요. 청 이런 걸 둔단 말이야. 병무청, 국세청. 이해가요? 경찰청. 됐어요? 청장. 그럼 이제 그 밑에는 여기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서울지방 경찰청장, 서울지방 국세청장. 이해가요? 강남구 세무서장, 강남구 경찰서장. 됐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쭉 내려와서 집행을 하는데 서울시 경찰청장 이름으로 면허 취소가 발령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요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청. 행정청이 갑에게 면허 취소라는 문서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행정청은 나중에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 취소를 가면 상대방. 상대방은 원고예요, 피고예요? 피고. 그래서 A는 피고 적격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까 원고 적격은 잠깐 말씀드렸죠? 사익보호 규정 이행자. 그다음에 피고 적격은 권한 있는 행정청일 때 행정청 A.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대상은 이 사람들이 집행한 요 행정작용 중에 행정행위가 처분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 가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논리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개별 행정법 다 안 보더라도 개별 행정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겠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도로교통법, 그 다음에 건축법 두 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사례를 들 때, 세법, 소득세법. 사례를 들 때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 정도 사례로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Understand? 그래서 행정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만큼 멍청한 질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 네이버 쳐봐. 행정법이 뭐예요? 행정 작용에 관한 법과 행정 조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이해가 가요? 안 가지? 하나만 더 하고 좀 쉴게요. 이런 면허 취소나 세금 부과 이런 것은 개별 행정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이죠.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란 말이야. 근데 행정조직법이 있어요. 조직법은 뭐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국가죠? 국가행정조직의 대표 선수가 어디야? 국가행정조직에. 대한민국 정부죠? 그래서 조직법의 대표 선수는 정부조직법이야. 정부조직법. 대한민국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부조직법. 그럼 맨 위에 1번은 뭐 두겠어? 대통령의 권한 등을 둔단 말이야. 2번은 뭐 두겠어? 총리의 권한을 둔단 말이야. 3번은 뭐 두겠어? 각부 장관의 권한을 둔단 말이야. 그래야지 각부 장관들이 자기 권한 범위가 어딘지 알고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안을 회의해야지. 회의. 그걸 뭐라고 해? 국무회의라고 해요. 국무회의. 이해하시겠어? 여러분 뉴스 봐봤자 이런 구조를 모르고 계속 보는 거야. 그냥. 여기가 권력 단체죠. 집안에 장관 나오면 경사난 거지? 경사난 거잖아.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어나더 레벨인 거지? 장관 있어요, 집안에? 혹시 계신 분 있어요? 계신 분 있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죠? 이런 분이 없어가지고. 농담이에요, 농담. 자꾸 알게 되면 기분이 묘해져요.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구나. 알면 알수록 기분이 묘해진다. 하여튼 제가 요 2교시의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개별 행정법이다. 이해 가시겠어요? 국회에서 개별 행정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감은 잡으시겠어요? 도로교통법으로 감을 잡든가 건축법으로 감을 잡든가. 중간 부분부터는 국민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규제를 둔단 말이야. 그런 규제들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취소 철회, 철거 명령 등등등이란 말이야. 그런 것도 전부 행정법을 집행한 행정작용이라고. 그게 강론이야, 강론. 건축법은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아까 허가받으면. 허가받는 거는 수익적이지만 철거명령 받는 건 침익적이야.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국가가 돌아가려면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 대표적인 게 뭐죠? 도로야, 도로. 도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건물이잖아, 건물. 배우는 장소가 학교잖아, 학교. 우리가 일하는 장소는 오피스. 건물은 어디 위에, 도로나 건물은 어디 위에서 만들어지죠? 토지. 토지를 규율하는 행정법. 그게 국토법이야. 건물의 안전에 관한 행정법이 건축법이야. 아까 허가제도를 두어서 규율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을 얼마 공급할지 그런 걸 두고 있는 법이 주택법이야. 혹시 도로에 관한 행정법은 뭐겠어요? 도로법이야. 도로법. 도로는 크게 어느 도로와 어느 도로로 구분되죠? 국도와 지방도 또는 인도와 차도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렇게 다 도로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거라고. 이게 사회 간접 자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으면 이게 수익적 행정 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학자들이 개별법을 분석해서 침익적 행정 영역과 침익적 행정 영역이 대표적인 게 조세행정, 경찰행정 이런 것이고 수익적 행정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건축법상의 허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이런 것들이에요. 좀 이해가?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 없어. 나 이렇게 가르쳤으면 옛날에 그 고생 안 했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걸 다 뽑아내서 여기다 둔다 이 말이에요. 총론에다가. 그 중에 대통령이 만드는 건 이름을 뭘로 붙이지? 법, 시행령. 총리나 각부에서 만든 것은 시행규칙. 이런 걸 이제 특성이 있는데 그런 걸 법규 명령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이고 특성이 뭐냐. 대비되는 개념이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 특성은 뭐냐. 이제 그게 배우는 게 총론의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그 다음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하명, 허가, 철회 이런 게 전부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밑에 아까 하명, 허가, 특허, 인가 등등등을 배운단 말이야. 그게 건축법상의 허가든 아니면 운전면허든 다 허가죠. 이해가시겠어? 그걸 쭉 배우는 거란 말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죠.
10분까지 들어오세요.